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입니다. 오늘 이 탄핵 심리에서 9차 변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문영배입니다.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탄핵 심리에서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 조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 경찰청장이었던 조지호입니다. 조지호가 계엄이 뜬 당일 윤 대통령과 6번 통화를 했다. 어떤 통화를 했느냐? 정치인을 체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 이게 조지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대통령의 혐의를 결정하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호의 진술은 물론 내일 모레 이제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불만. 이게 내일 모레는 형사재판도 열리는 데다가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도 같이 열린다. 이 형사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날짜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후 3시로 늦췄습니다. 3명, 한덕수, 조지호 등 홍장원 이렇게 3명 증인신문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덕수, 홍장원, 이 조지호 모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인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문제가 됐던 이 조지호의 진술,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가려질 것인데, 오늘 이 검찰 조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조지호의 진술 공개가 됐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하면서 이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 지켜봐야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검찰 조서를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이걸 증거로 채택하겠다. 채택한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이 개별적인 사안, 이 진술이, 이 검찰 조서가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문제고, 또 하나는 8명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지난 4일 이 검찰 조서를 채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명이 모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영배 등은 합의를 하겠지만, 제가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정형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고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유일합니다. 정형식 재판관도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탄핵 심리에서 자기가 이걸 동의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위반이 되긴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기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더 까다롭게 해석을 해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느슨하게, 이 규정을 더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이 신빙성 문제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게 전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물론 내일 모레 조지호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구인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조지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조지호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정형식 재판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나서서 이 윤 대통령 측의 합리적인 반론에 대해서 대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정형식 재판관마저 합의를 해줬느냐라는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이송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이 공천에 비리가 있었느냐, 여론 조작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이준석까지 모두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또 홍준표, 오세훈 등이 관여가 되어 있다. 명태균 게이트는 가장 또 심각한 것이 이 혐의 내용보다도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기록들, 이게 더 국민들의 정서에는 예민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테고, 마무리 수사를 하게 될 테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세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예민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명태균 특검법을 민주당이 가지고 이렇게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하느냐, 이게 지금 또 관건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하기 힘들다,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중앙지검의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민한 탄핵 정국에서 중앙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당장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냐,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할 것이냐, 뭐 할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앙지검의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 이번 달 안으로 발의를 하면 이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밝혀온 입장대로라면 이건 지금 위헌입니다. 위헌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해 놓은 특검법은 특별하게 검찰의 수사가 잘 되지 못했을 때 국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합치해야 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죠.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를 탈탈 털어야 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특검법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지금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가짜뉴스가 또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 국민의힘도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08명이 똘똘 뭉쳐서 이 폐기를 시킬 것이고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펼치게 되고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중앙지검이 특검법 압박을 받으면서 중앙지검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이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 홍준표, 오세훈, 매일같이 지금 홍준표, 오세훈은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관계가 되어 있는 건 이미 다 드러나 있고 완전히 관계가 없다 단절하기는 힘들 겁니다.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중앙지검의 수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명태균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측도 있고, 제대로 해서는 뭐 안 된다, 이게 소위 가짜뉴스용이다, 명태균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게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지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특검법이 아니고 중앙지검이 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비리, 실체, 혐의와는 관계가 없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 이런 걸로 이제 또 국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앙지검이 어떤 수사를 하게 될 것이냐. 검찰은 어차피 집권 세력, 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주장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108명이 똘똘 뭉쳐서 명태균 특검법도 전면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고, 지금은 중앙지검의 수사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라든지 정치인 홍준표나 이 오세훈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절제된 수사여야 한다라는 점에서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홍준표와 오세훈 입장 다르고 이준석 이렇게 한 편이고, 한동훈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가 갖고 있는 명태균의 그 황금폰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고, 많은 정치인들과의 이 녹취록,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록,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오고, 민주당이 또 이걸 명태균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악성입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에 대한 수사는 어차피 하게 되더라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당분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이 과정에서는 이 명태균 수사를 절제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갖는 이 폭발력입니다. 실체보다는 오히려 더 이 가짜뉴스나 선전선동용으로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의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의 소위 문영배의 이 왜곡, 또 불공정한 이런 탄핵 심리 진행에 대해서 칼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강력하게 반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를 기점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